인간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 살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을 물색해야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기체나 액체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라 질량이 어느 정도 있는 고체 형태로 이루어진 행성이어야 합니다. 물이 존재해야 하며 이 물이 너무 뜨거워 증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추워 얼어버려서도 안 되는 액체 형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행성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표로 정리한 것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또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금성, 지구, 화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금성은 턱걸이에 겨우 걸쳐 있고 화성은 과거에 물이 흐르는 적, 현재까지도 극지방에 북극이 있는 등 금성보다는 더 유력한 행성 후보로 거론되곤 합니다. 행성을 발견하였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행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꾼다, 아니면 그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고 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전자는 지구화시켜 행성 개조를 뜻하는 테라포밍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1961년 사이언스지에 금성의 테라포밍, 1974년 이카루스지에 화성의 테라포밍을 제안하며 테라포밍의 시작을 알렸고, 나사는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처럼 만들 수 있다고 결론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의 지구 환경도 인간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성 하나의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또한 수천, 수억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후자는 인간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주공학이 발전해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화성까지 왕복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화성기지의 물자도 주기적으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둘째로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기지를 건설하였다면 화성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석탄, 석유, 화력은 어림도 없으며 대기가 적고 표면의 바다는커녕 강도 없기 때문에 풍력, 조력, 수력도 어렵습니다. 지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 에너지는 더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기술도 지금보다 발전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도 적은 에너지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화성에 도착할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할 기술력까지 발전했다면 다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대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불활성 기체인 질소로 바꿔줘야 하고, 비중이 낮은 산소는 높여야 합니다. 확보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도착해 기지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다면 식량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은 북극의 얼음을 이용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확보가 되면 수생식물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 동식물들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독립적 생태계를 구성하려던 바이오스피어2 실험이 그것입니다. 100년을 계획하고 만든 시설이었지만 결국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2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원인은 실험실의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기 때문이었고, 이를 보면 건축공학 및 신소재 공학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지 내에서 기본적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력만 해도 아직 멀었는데, 화성기지 밖을 떠나 방사능 환경, 대기 미세먼지를 뚫고 화성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건 얼마나 높은 과학기술력을 필요로 하는지는 감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드마이어의 문명 6에서는 과학승리 달성 요건으로 등장합니다. 문명 6에서는 화성 탐사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것, 확장팩 몰려드는 폭풍에서는 우주선 발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성 이주 정착을 먼저 하는 문명이 과학승리를 달성하게 됩니다. 최신 확장팩까지 포함해 약 44개의 문명이 등장하는데, 이 중 과학승리에 유리하게 돼 있는 문명은 다름 아닌 선덕이 이끄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이 이끄는 문명 5도 그렇고 문명 3부터 과학에 특화된 문명으로 등장하는데, 문명 6에서는 도시의 총독 배치 시 과학력 3% 보너스를 제공하는 화랑 지도자 특성을 가지고 있고, 캠퍼스 지구는 서원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승리를 달성하기 좋습니다. 저도 새로 나온 과학승리 엔딩을 보기 위해 선덕으로 플레이해보았는데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승리 조건을 하나씩 달성해보고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얼마나 높은 과학력을 필요로 하며 왜 과학 승리를 의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영상을 통해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